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선방하고 있는 우리 시장. 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양봉의 K 증시입니다. 트럼프 관세 강행 발언 그리고 미 기술주 투매도 양시장 어제 양봉으로 마감합니다. 하락은 하락이지만 그래도 시초가 대비 선전한 건데요. 그럼 먼저 수급과 함께 특징 섹터 심수연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동반 순매도를 이어가며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57% 하락한 2630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만 1% 넘게 떨어지며 출발했지만 금리 인하 소식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낙폭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 하락한 76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특징 섹터도 짚어봅니다. 먼저 화장품 섹터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 달 중국 문화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된 건데요. 해당 소식에 화장품주 중에서는 토니모리가 12%대, 코스모스가 8%대 강세 보였고요. 이외 패션, 게임, 엔터 섹터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자암호 섹터도 빨간불 켰습니다. 과기부 산하의 양자혁신 기술개발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이 더 수월해질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섹터 내에서 한올 소재과학은 상한가, 한국첨단소재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섹터는 약세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금융주 전반이 약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을 통해 보면 2월 인하를 포함해 올해 2에서 3회 정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다수 의견인 것 같다며 이는 금통위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주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3%대 가장 큰 폭의 하락 보였고요. 롯데손해보험도 1%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발언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축소발 노이즈에도 시장이 그래도 안도했던 이유, 그중 하나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죠. 첫 번째 헤드라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로 하향입니다. 자, 금통위 체크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면요.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0.2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는 2.75%대로 내려왔고요.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발언도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은 실기론과 관련해선 더 잘하면 다음 총재 돼서 해라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금리 인하를 두고는요. 시장에서 올해 1회에서 2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장은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거란 점에 안도를 하면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바로 경기 우려죠.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유 자체도 경기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대로 하향 조정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대 초반이었는데 1.5%라니 내수도 불안, 수출도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 거겠죠. 자, 이와 함께 이창용 총재 추경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며 재정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추경이 된다면 성장률은 1.7%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헤드라인을 주목해야 할지도 좀 윤곽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재정 정책, 그러니까 추경으로 향할 것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언제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꺾인다는 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투자 심리도 꺾일 수밖에 없는 재료죠. 그래도 근래는 우리의 수출 선행 지표인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경기 관련 지표들도 앞으로 잘 주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조정을 보이고 어제 유독 강하게 올랐던 조선 섹터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국 선박 수수료 검토 커지는 K조선 수혜 기대감. 자, 일단 어제 시장이 주목했던 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운과 조선업 견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선사와 선박에 입항 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은 예상보다 높습니다. 중국 해운사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건조 선박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할 예정인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해운사도 수수료를 부과할 대상이고요. 수수료는 무려 최대 150만 달러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는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 해운 그리고 조선주를 움직였던 소식이죠.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그런데 어제는요, 해당 뉴스에 대한 증권사들의 구체적인 분석이 더해지며 다시 부각을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조선주가 관세 예외주에서 이제는 수혜주로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점유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미래에서도 미국의 중국 규제가 게임 체인저라며 중국향 발주 선호도 감소로 한국 조선사의 수혜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위 외사라고 하죠. JP모간이 어제 지난주 진행한 한국 조선업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HT현대그룹, 삼성중공업, 그리고 HT현대마린솔루션과 관련해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수주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LNGC,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해양플랜트, 방산특수선, 그리고 AI 디지털 솔루션 등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HT현대그룹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역시 시장에서 일부 부각이 됐는데요. 조선주를 보면 한 가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선과 승선의 대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선 리포트에 크게 밀렸던 조선주, 어제는 승선이었던 걸까요? 다시 강했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의 유일한 리스크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로 전망이 기대된다는 이슈로 어제 올랐던 건데 하선과 승선의 대결,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땐 결국 경기 방어주가 조명을 받듯 조선주도 우리 시장의 방어주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스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장 조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추가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어제 급등 후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간밤에는 하나오션과 ST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특수선, 캐나다 함정수주에 있어 갈등을 딛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하나엔진도 시설을 확대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 이 헤드라인들이 오늘장 조선주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특히 하나엔진 공시부터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해당 공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엔진에서 나온 공시인데요. 장 마감 후 802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생선 설비 신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화엔진의 자기 자본 대비 약 26%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투자 목적을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라 밝힌 가운데 시간외에서는 1.9% 강세 보인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매드팩토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직장암 또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벡토서팁과 펜브롤리주맙 병용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소식의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네요.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시죠. 한편 카페24는 지난해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시간외에서 마찬가지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 영상의학회가 개최됩니다. 해당 행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학회 및 전시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의료 AI 및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들려올 소식에 따라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으니 주시해 보시죠. 다음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드론쇼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15개국 306개사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에이럭스,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등 드론 관련주들 움직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STX 엔진과 원익 IPS, 시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마감 후 공시에서도 확인했듯 예상 외의 호실적 거둔 기업이 나올 시 크게 오를 수 있으니 들려올 소식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